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소리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오늘은 은희쌤이 건강검진을 하러 가셔서요. 은희쌤 대신에 마이멘토 류수환 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은희쌤 없는 은희의 노동요. 그래도 류쌤과 함께 하게 됐네요. 네, 대신 한번 해보죠. 네. 네. 쌤 오늘 화요일 예. 때 뵙게 돼서 또 오늘도 뵙고 예. 참 반가운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일이 많으셔서 류수환 쌤께서 건강검진을 하러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건강검진은 하셨나요? 예, 원래는 아직 못했고요. 네. 처음에 그 우리 프로그램 소개하실 때 월화수목 금금금 네. 하셨잖아요. 어떻게 제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하고 계신지. 진짜 뭐 원래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네. 계속 월화수목 금금금을 하고 있고 앞으로 12월 달까지 계속 금금금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건강검진을 가보면 저는 항상 너무 건강해서 그게 탈입니다. 네. 건강하지 건강하세요.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게 탈이라고? 건강하면 좋은 거죠. 네. 네, 저희는 이 노동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송답게 얼마든지 건강검진 하러 가신다고 하면 보내드리니까요.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나저나 이 노동요 방송에 처음 나오시잖아요. 네, 처음이죠. 노동에 처음 나오시면 신고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래 부릅니까? 네, 유 선생님 혼자 이제 일하시거나 할 때 예. 즐겨 부르시는 노래 있으세요?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요. 네. 학교 다닐 때부터 노래하면 완전 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다음에 은행에서 근무할 때, 그다음에 네. 지금 은행을 그만두고 지금 계속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노동요의 노자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예, 일을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는 그냥 조용한 게 좋지. 뭐 주위에서 이제 뭐가 흘려져 들어오면 네. 뭐가 좀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사무실에서 지금 같이 근무를 네. 하고 일을 하는 우리 젊은 직원들을 네. 보면 항상 그 음악을 틀어놓고 그 근무를 합니다. 잘 피해 가시네요, 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음악을 듣긴 듣는데 네. 무슨 노래인지는 모릅니다.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는데 우리 젊으신 20대, 30대 분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익숙한가 봐요. 근데 저는 그게 익숙하진 않고 네. 뭐 있으면 주위에 다른 분들이 이제 듣고 있으니까 저도 따라 같이 듣기는 듣고, 하는데 네. 제가 켜서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제 노동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제 솔직하게는 음악하고 저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그러나 방송에 나왔다. 그래서 잘 피해 갔다. 예. 앞으로도 잘 피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50대 직장인들의 곡소리가 자자하다고 합니다.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50대 가장들이 샌드위치 부양을 겪는다고 해요.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로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간다. 예. 또 부모님에게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해야 돼서 병원비 드리고 또 이렇게 막 돈이 수중에 나가다 보면 나중에 남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 쌤 주변에도 이런 분들 좀 많나요? 뭐 이것도 뭐 역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네. 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충분히 찾아보면 많긴 하겠죠. 많긴 하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생이었을 네. 때 이제 저도 아버지 세대가 아버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뉴스에는 어떤 뉴스들이 네. 나왔냐면 그때 당시 50대 그러니까 제 아버지 세대시겠죠. 네. 항상 이 50대 정도가 되면 항상 낀 세대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도 뭐 마찬가지로 50대이긴 한데요. 그 과거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저보다 한 세대 앞선 그 50대 분들 그때도 항상 낀 세대라고 그때는 이제 또 저한테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뻘되는 네. 그 아버지의 부모님을 모시면서 또 저희들을 키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뭐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명대에 지금 내려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네, 뉴스에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게 완전히 자녀가 없는 세대가 아닌 이상 네. 자녀가 있기만 하다면 네. 항상 이 아버지 세대 또는 40에서 50대 이 세대는 항상 좀 낀 세대라는 이런 뉴스가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뭐 부모님 부양하고 자녀들 키우느라고 다들 힘들어 하실 거고 네. 저도 뭐 힘이 안 든 건 아니지만 네. 저보다 훨씬 더 힘든 분들도 많을 거니까 제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 그때도 이게 뭐 우리 어떤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 어떤 시대적인
그런 이어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냥 이거는 감내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쌤 말씀대로 매번 이런 게 반복되는 기사고 얘기인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현재 정년을 5년에서 10년 정도 남긴 예. 50대 이 대도시 샐러리맨들이 소득 절벽을 앞두고 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들의 좀 특징이 연봉이 두둑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등 현재 이 살림살이 자체로는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국내 최대 은퇴 연구소인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가 공동으로 이 대도시에 사는 만 50세에서 56세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절반 정도가 맞벌이인 가운데 월 평균 가구 소득은 641만 원이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소득 상위 20에서 4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605만 원인데요. 이보다 36만 원 많았습니다. 이 자산도 적지 않았다고 해요. 4억 9천만 원 정도의 주택, 1억 2,900만 원 가량의 금융 자산 등을 합쳐서 평균 7억 4,860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채는 평균 1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쌤, 상대적으로 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50대 직장인들이 왜 은퇴 걱정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 MC님께서 처음에 네. 기사 이 설문조사 이 결과를 소개시켜 주실 때 소득 절벽이라고 네. 하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네네. 이 소득 절벽이라고 하는 게 소득이 생기다가 갑자기 이제 딱 끊어지는 현상, 이거를 이제 소득 절벽이라고 네. 하는데 이 50대 직장인이면 누구나 이제 소득 절벽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예상 또는 예측을 할 수밖에 네.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없어지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 미래에 대한 고민 이게 네. 이제 있을 텐데 지금은 특히 이제 100세 수명도 시대 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가 그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 절벽이 생긴 이후로 과거에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한 80세 정도가 됐다 그러면 한 20에서 30년 정도를 더 살면 네. 이제 생을 마감을 하실 그런 시기가 되는데 지금은 소득 절벽이 생긴 이후로 30에서 4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한 10년 정도가 더 길어졌다고 봤을 그쵸. 때 네. 한 10년 동안은 그럼 뭘 먹고 사나라고 하는 이 그런 걱정이 생길 것 같아요. 네. 현실적인 고민이 지금 50대 분들한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점점 물가라든가 이런 뭐 생활 뭐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 뭐 적응하기 힘들어진다. 디지털화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근데 이제 전부 다 이제 가격이나 이런 건 점점 더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게 얼마나 되나라고 하는 이 걱정이 네. 50대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MC님께서도 이 설문 조사를 소개해 주실 네. 때 자산 소득도 이제 620에서 40%에 네, 계신 분들 맞아요. 600만 원대 초반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소득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네. 제일 상위 계층에 네. 계신 분들, 그러니까 0에서 20% 네. 제일 많이 벌고 계신 분들이죠. 이분들의 평균 소득이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제일 하위 계층, 제일 하위 20%가 네. 있죠. 이 제일 하위 계층이 약 2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월 소득이요. 그래서 이 소득 5분위 배율에서 제일 하위 계층과 제일 상위 계층의 이 몇 배냐, 하위 계층의 몇 배가 제일 상위 계층이 받고 네, 5배 있냐라고 하는 정도 이게 되네요. 이게 네. 이제 소득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그 소득의 양극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우리나라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 문제긴 한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뭐 카톡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제가 객관식 질문을 하나 네. 드려볼 텐데요. 10억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억보다요? 객관식입니다. 네. 1번 친구, 2번 11억. 네. 두 개인가요? 예. 11억 갈게요. 땅 파면 나오지 않으니까요. 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네. 이 설문조사 이것도 설문이나 네. 마찬가지죠. 친구가 이제 저한테 카톡 사진을 보여준 네. 게 10억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번 11억, 2번 친구 하는데 네. 11억을 선택했던 사람이 네. 80%가 맞췄네요, 그래도. 넘습니다. 못 맞췄으면 뭐- 저 약간 이미지. 그 말은 지금 10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친구보다 11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80%? 80%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문제를 만약에 접한다면 저는 친구를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쌤 연봉이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 금전 그 돈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네. 어떤 여유, 경제적인 소득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 현실적으로 너무 중요한 어떤 지표가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우리 50대 분들이라면 50대 분들한테 만약에 아까 그 질문을 들었더라면 진짜 80%가 아니라 90% 이상 진짜. 네. 11억이라고 하는 그 선택지를 택하지 않을까. 뭐 맞아요. 반드시 기쁘지만은 않은 현실이죠. 그렇죠. 네. 이 50대 직장인들이 이 퇴직을 하게 되면요. 네. 재취업이 어렵게 되나요? 꼭 그 제 주위를 이제 네.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기도 하고 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계시고, 네. 구하려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게 또 지금 현재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또 복지국가화 되어 가면서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하다못해 뭐 구민센터, 뭐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하다못해 학생들의 그 등굣길에 신호등을 든다라는 네.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을 구하려고만 하면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구하려고 하는 의지가 차라리 그렇게 좀 사소한 일을 하느니 그냥 안 하는 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구했을 때 소득이 본인이 이제 원하는 그 소득의 크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작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구할까 말까의 어떤 변수 역할을 하는 거지. 네. 재취업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저는 구하려고 하는 의지의 문제지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예.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년을 5년에서 10년 남긴 50대 대도시 샐러리맨 64%가 퇴직 후 재취업이 잘 안 될 것으로 보고했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10명 중 7명 정도는 퇴직 후 예상 소득 경로로 재취업을 꼽긴 했는데요. 더 이상 일할 의향이 없다는 사람도 7.5%가 있었어요. 네, 이들이 재취업을 갈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 부양 부담 탓이 컸는데요. 양가 부모나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에서 자유로운 경우는 10명 중 2명뿐이었습니다. 친부모나 자녀에 대한 월 평균 부양 비용은 각각 119만 원, 53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이 자녀를 취업 전까지 도와줘야 한다라는 답변이 43.9%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10명 중 2명은요. 결혼 전까지 도와줘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또 이 자녀 분가 비용으로 평균 9,488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50대 샐러리맨들은 왜 이렇게 착한 건가요? 부양 의식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항상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50대가 되면 항상 이 어떤 고민, 네. 윗세대에 대한 고민과 아랫세대에 대한 고민, 양쪽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게 부모가 되면 그러니까 결혼해서 부모가 되면 보통 지금은 이제 30대에 우리가 결혼을 많이 네. 하거든요. 그러면 애를 안 낳겠다라고 하는 그 젊은 그 부부들도 계시고 네. 그래도 애를 낳겠다라고 하는 부부들도 계시고 해서 애를 낳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한 10년 지나면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아래쪽 위쪽에 이제 끼어지는 네. 샌드위치 세대가 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나중에 그 자녀가 대학생이 되고 취업이 되고 할 때까지 가면 세상은 점점 더 취업하기도 어려워지고 돈 벌기도 어려워지고 그쵸.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자녀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는 이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그 여기 지금 설문조사에 나온 것처럼 취업 전까지는 어떻게든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퍼센트가 44% 가까이 네. 이렇게 나왔고 네. 결혼까지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약 22%, 21% 정도가 나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참 뭐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네. 하고 근데 과거에 제가 이제 그 컸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때는 취업까지 결혼까지가 아니고 그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대학교 입학까지 그 대학교만 입학시켜주면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 그런 추세였어요. 예,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학교만 입학시켜주면 네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네가 독립해서 그 공부를 마무리를 네. 지어라라고 하는 이런 추세가 많았고 네. 저도 뭐 대학교를 반은 제가 하고 반은 부모님이 도와주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때는 그 정도 어떤 그 수준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좀 더 자녀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50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쌤 예. 걱정할 것은 이 50대 직장인보다 예. 부모님들일 것 같은데요.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50대 직장인들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은 컸지만 이 모시고 살 의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대답은 7%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와 둘이서만 살겠다가 55.8% 정도였고요. 또 혼자 살겠다가 21.9%, 배우자 자녀와 함께 살겠다가 12.7%로 뒤를 이었습니다. 쌤, 어떻게 보면 이 배우자와 둘이 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건데 왜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까요? 예전엔 좀 부모를 부양하는 게 좀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저도 사실 그 세대는 아닙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죄책감이 든다는 네. 건데 제가 저한테도 이제 아버지가 있었을 네. 때 저희 아버지 세대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세대 지금 한 50대 세대부터는 아마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 저도 이제 부모님 세대를 이제 처가도 그렇고 본가도 그렇고 이렇게 부모님 세대를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 네. 그분들 자체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 내가 자체가 너희들이랑 같이 안 살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네. 하세요. 너희들이랑 같이 살면서 너희들에게 부담 주기 부담주지 않겠다. 싫다라는 이런 생각을 그분들 자체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0대 분들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점점 어느 세대가 되면 조금씩 이렇게 이제 단절을 시켜가는 이런 상황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요즘엔 좀 자식도 믿을 게 못 되고 연금도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뭘 믿고 살아야 할까요? 10억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 예, 요새 젊은 분들이 다 그 추세가 그렇고 시대적인 트렌드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네. 앞으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세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거대한 어떤 타이타닉의 트렌드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0억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 농담은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항상 따뜻한 가정이 있고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친구들이 있고 직장 동료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소외감이라든가 소외감이 점점 더 빨리 없어지는 이거를 우리는 좀 막아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뭘 믿고 살아야 되냐? 일단 본인을 먼저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네. 당연히 주위에 있는 그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가족, 친구, 동료 이런 분들과 같이 항상 같이 어울리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쌤.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말이 있듯이 네. 좀 50대 직장인들이 고민할 것 없이 좀 은퇴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좀 보통 은퇴하고 시골이나 이런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쌤 주변에 혹시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어. 실제로도 있고 실제로도 우리가 귀농 귀촌이라고 할 때 네. 귀농은 이제 그 농촌 지역이나 이렇게 가서 농업을 경제적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을 귀농이라고 네. 하고 귀촌은 이제 그 경제적 직업이 아니라 그냥 시골 생활, 전원 생활을 즐기겠다. 거기서 이제 내 노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을 귀촌이라고 하는데 제 주위에도 귀농 인구도 있고 네. 귀촌 인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은행을 은퇴하고 제주도에 내려가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농사를 짓는 친구도 있고 네. 농사를 짓지만 이제 그건 그냥 취미 생활로 짓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레저형 농업, 네. 그 생계형 농업이 아니고 레저형 농업이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 부르기도 하는데 네. 그런 정도 친구들은 주위에서 왕왕 자주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말이 쌤 의외인 게 저도 설문조사 결과가 되게 의외였던 게요. 50대 대도시 샐러리맨들을 조사해본 결과 귀촌이나 낙향에 대한 환상이 거의 없다는 특징도 또 예, 있었다고 예, 예. 합니다. 요즘 이렇게 50대 직장인들은 왜 도시를 좋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쌤. 그것도 또 좀 이상한 현상이죠. 저한테도 이제 집에 가면은 저보다 더 높으신 한 분이 계신단 네. 말이죠. 우리 집에서 가장 무서운 분 한 분 네. 계신데 그분이 서울을 떠나기를 싫어하세요. 음. 그래 저는 서울 떠나는 건 상관없는데 그분은 서울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도시의 인프라를 즐기는 그 데에 좀 익숙해 있다 보니까 네. 성장 과정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장 과정이 대도시에서 성장해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대도시에 대한 적응을 피해서 이제 시골로 가는 걸 또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집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은퇴 후 계획이 어떻게 되든 좀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멘토의 류수환 취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